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말을 잘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똑똑함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특히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나라의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바닥이 찾아왔습니다. 38살이 되던 해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잘 나가던 관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이 되어 낯선 땅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의 형은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자신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당에 앉아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출세와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57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7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쌓아온 생각들을 정리하고 아들과 제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그 시절에 남긴 글들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빨리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태도로 산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고 말년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후회가 쌓인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을 내세우며 남에게 훈계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말이 많아지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외로움의 증거라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서운하면 서운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안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서운할 때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내려놓음이란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엮었습니다. 그것은 출세를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고 그 책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용해지고 깊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오래 매달리지 않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평이 많아지고 남을 탓하고 과거의 후회 속에 갇혀 삽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의 작은 초당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놓쳤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내 인생이 헛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의 가치는 화려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텨온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 시간들이 진짜 우리 인생의 무게이고 깊이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전히 배우려 하고 여전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진짜 똑똑함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조용히 깊어지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자기 마음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진짜 지혜이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인생의 깊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